할머니, 또 똑같은 그림이네요. 이젠 정말 지겨워요. 간병인 박소영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효담요양원 2층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다른 어르신들이 아침 체조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죠.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늘 그 자리, 창가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아 연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손은 여전히 정교했고 그림 솜씨는 제법 괜찮은 편이었어요. 문제는 매일, 정말 매일 똑같은 그림만 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 놓인 낡은 벤치. 벤치에는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순자는 항상 한쪽만 그려놓곤 했죠. 효담요양원은 서울 외곽에 자리한 중간 규모의 요양시설이었습니다.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늘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일과는 분 단위로 정해져 있었죠. 약 복용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휴식 시간.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만은 달랐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낼 때 순자는 항상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그림 그리기였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서 연필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나무의 가지 하나하나, 벤치의 모양새, 심지어 그늘의 위치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았죠. 다른 직원들은 이런 순자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해. 매일 똑같은 그림만 그리고 치매 초기라니까. 곧 더 심해질 거야. 간병인 김미숙이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처음에는 그림 솜씨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무서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잖아. 맞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거야. 치매는 그런 거라니까. 하지만 소영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순자를 가까이서 지켜본 지 3달째였는데 치매 환자치고는 너무 정상적이었거든요. 식사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복용해야 할 약의 이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어르신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그림만 그리는 걸까요? 순자 할머니, 오늘은 다른 그림 그려보면 어때요? 꽃이라든지 새라든지. 소영이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제안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그림이어야 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그림 속 벤치의 빈자리를 유심히 바라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소영은 순자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순자의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다른 간절하고 애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 대신 연필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벤치의 빈자리를 더욱 정성스럽게 그려나갔어요. 마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처럼 소중한 누군가를 위한 자리인 것처럼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어르신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지만 순자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이 식사하러 가세요라고 부르자 그제야 순자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죠. 오늘 그림도 완성됐나요? 소영의 질문에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 것도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순자는 매일 그림을 그리지만 그 그림들을 어디에 두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방에도 없고 휴게실 어디에도 쌓여 있지 않았죠. 소영은 은근히 궁금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벌써 3개월이나 그렸으니 90장은 넘을 텐데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식당에서의 점심시간도 순자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시끄럽게 수다를 떨 때 순자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서 오후 그림을 시작했죠. 오전에 그린 것과 똑같은 그림을요. 소영은 점점 순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대부분 가족들이 면회를 왔지만 순자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입소할 때 기록을 보니 가족란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연고자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더욱 외로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순자는 그림 그리기를 멈췄어요. 하루 종일 똑같은 그림을 3번이나 그렸죠. 아침, 점심, 저녁. 정확히 3번. 그리고 그 그림들을 모두 주머니에 넣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영은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왜 매일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 빈 벤치는 누구를 위한 자리인 걸까요?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지만 순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일과를 반복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죠.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림도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 저 할머니 때문에 휴게실 분위기가 이상해져. 치매 환자들은 다 그래. 나중엔 더 심해질 거야. 하지만 소영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순자의 그림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소영은 우연히 순자의 방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다른 간병인이 담당하던 구역이었는데 그날은 사정이 생겨서 소영이 대신하게 된 거였어요. 순자가 휴게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소영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2호 창문이 하나 있는 작은 1인실이었죠.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그리고 간단한 세면대가 전부였습니다. 소영은 먼저 침구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침대 밑을 청소하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와 벽 사이 좁은 틈에서 모서리가 살짝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이었죠.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헤어져 있었어요. 소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순자가 매일 그리는 그림의 비밀이 이 수첩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첫 페이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영수의 기억. 그리고 그 아래로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죠. 이 그림은 남편을 위한 기록입니다.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순자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입소 기록에는 분명히 가족이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소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매일 날짜가 적혀 있고 그 아래로는 똑같은 그림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거든요.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날짜는 순자가 입소한 날부터 시작되어 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 똑같은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의 벤치, 그리고 빈자리. 소영은 수첩을 더 뒤적거렸습니다. 90여 장의 그림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두 똑같은 그림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나무 그늘이 조금 더 진했고 어떤 날은 벤치가 더 선명했죠. 마치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았어요. 수첩 마지막 부분에는 다른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었어요.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서 살짝만 건드려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자 소영은 또다시 놀랐어요. 순자야, 오늘도 그 벤치에서 만나자.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자리 기억하고 있지? 연못가 버드나무 아래 벤치 말이야. 편지는 모두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고 서명은 영수였습니다. 소영은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읽어봤어요. 군대에서 돌아오면 꼭 그 나무 아래서 프로포즈 할 거야. 우리 약속 장소를 절대 잊지 마. 매일 그곳에서 널 기다릴게. 편지들은 모두 사랑스러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의 풋풋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의 날짜를 보니 모두 60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의 편지들이었죠. 소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순자가 매일 그리는 그림은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고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영수라는 분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왜 순자는 혼자 이곳에 있는 걸까요? 소영은 편지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수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도 순자의 사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소영이 말을 걸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순자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수첩을 본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나무와 벤치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 동네에 있던 연못가 벤치예요. 순자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거기서 영수와 처음 만났거든요. 소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영수라는 분은 누구세요? 제 남편이에요. 순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그런데 영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그 벤치 그림을 그리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영수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영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사연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도 그를 기억하기 위해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혹시 영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계신 건 아닐까요? 소영은 순자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일은 순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효담요양원에 새로운 입소자가 들어왔습니다. 84세의 남성 환자였는데 이름은 김영수였어요. 소영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영수? 설마 순자 할머니가 찾고 있던 그 영수일까요? 하지만
곧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영수는 중증 치매 환자였거든요. 말도 거의 하지 못하고 표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이분은 가족이 계신가요? 소영이 원장 민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사시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연고자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민정우 원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어요. 구청에서 의뢰가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중증 치매라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해요. 소영은 실망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남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이름이 같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김영수는 요양원 1층 특별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별도 공간이었어요. 다른 환자들과 분리되어 있었고 24시간 집중 관리를 받는 곳이었죠. 소영은 이를 핑계로 김영수를 보러 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김영수의 모습은 안쓰러웠어요.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소영이 인사를 했지만 김영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소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순자라는 분 아세요? 하지만 김영수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소영은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이었나 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2층에서 순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2층 휴게실에서만 지내던 순자가 1층에 내려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걸어오다가 특별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김영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순자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이었죠. 순자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김영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영수, 영수야? 순자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정말로 순자의 남편인 건 아닐까요? 순자를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죠. 할머니, 저분을 아세요? 순자는 눈물이 글썽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예요. 제 남편 영수예요. 하지만 할머니, 저분은 중증 치매 환자라서. 소영이 말을 못 다하자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가 맞아요. 저는 확신해요. 순자는 특별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간병인이 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중증 환자 전용 구역이라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발이요. 제 남편이에요. 잠깐만 만나게 해주세요. 순자가 애원했지만 간병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원장님 허락이 있어야 해요.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민정우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발 특별실에 있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순자 할머니, 그분은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만나봐도 아무 소용 없어요. 민정우는 사무적으로 대답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정말로 제 남편 영수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우는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영수가 맞다고요. 순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민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 착란 증상일 수도 있어요. 안정을 취하시고 내일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아 보세요. 순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영수가 맞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요? 설사 영수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도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특별실 앞을 서성거렸죠. 유리창 너머로 김영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영수야, 나야. 순자야. 기억 안 나? 하지만 김영수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어요. 직원들은 순자의 이런 행동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 할머니 요즘 더 이상해졌어. 하루 종일 특별실 앞에서 서성거리고 치매가 심해지는 거 아닐까? 이제 환상까지 보는 것 같아. 간병인들의 수군거림이 순자의 귀에 들렸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영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소영은 순자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혹시 정말로 김영수가 순자의 남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날 오후 소영은 조용히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저분이 영수 할아버지세요? 네, 확실해요. 비록 많이 늙고 야위셨지만 영수가 맞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소영이 물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영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순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듯 했어요. 하지만 김영수를 보는 순자의 눈빛만은 확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그 눈빛 말이에요. 소영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두 분이 부부일까요? 아니면 순자의 착각일까요? 어쨌든 순자의 간절한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살의 순자는 시골 마을 연못가를 따라 걷고 있었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고 버드나무 가지가 연못 위로 축 늘어져 있었죠. 그때 연못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젊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22살의 영수였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몇 시인지 아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어요. 햇살을 받은 순자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아, 지금 2시 반이에요. 영수가 손목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순자가 돌아서려는데 영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혹시 자주 이곳에 오세요? 네, 가끔 산책하러 와요. 이곳이 조용해서 좋거든요.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책 읽기에 좋은 곳이죠. 영수가 들고 있던 책을 보여줬어요. 시집이었습니다. 시를 좋아하세요? 네, 특히 자연을 노래한 시를 좋아해요. 이곳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저절로 시가 떠올라요.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시에 대해, 자연에 대해,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죠. 아, 벌써 이런 시간이 됐네요. 집에 가야겠어요. 순자가 일어서자 영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혹시 이곳에 오실 건가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날씨가 좋으면 올지도 모르죠. 순자가 장난스럽게 대답하며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일찍부터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순자가 올까봐 안 올까봐 초조해하면서 말이에요. 오후 2시쯤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벌써 와 계셨네요. 아, 네. 일찍 왔어요. 영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긴 시간 이야기했어요. 순자는 영수의 진솔한 모습이 좋았고 영수는 순자의 밝은 웃음소리가 좋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못과 벤치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한 달 뒤 영수는 순자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처음 만난 이 벤치가 너무 소중해졌어. 매일 이곳에서 널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편지를 왜 써요? 매일 만나는데.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이 있거든요. 영수의 진지한 표정에 순자의 마음도 두근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영수는 자주 편지를 썼어요. 연못과 버드나무 아래 벤치, 우리만의 약속 장소를 절대 잊지 말아줘. 이곳에서 보는 너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순자는 그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든 연못가는 더욱 아름다웠죠. 순자야, 나 곧 군대에 가야 해. 어느 날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이야. 2년 동안 갔다 와야 해. 그럼 우리 못 만나는 거네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돌아오면 영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거야. 그러니까 꼭 기다려줘. 순자는 눈물이 글썽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매일 이곳에 와서 기다릴게요. 영수가 떠나기 전날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이 벤치 잊지 마. 우리의 첫 만남도 첫 고백도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야.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순자가 약속했습니다. 영수는 군대에서도 편지를 보냈어요. 순자야, 매일 그곳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 나도 여기서 매일 그 벤치를 그리며 너를 생각하고 있어. 우리 약속 장소를 절대 잊지 마. 나는 꼭 그곳으로 돌아갈 거야. 순자는 정말로 매일 연못가에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벤치에 앉아서 영수를 기다렸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순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영수가 제대하는 날이 왔어요.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연못가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영수가 나타났어요. 군복을 입은 영수는 더욱 듬직해 보였죠. 순자야, 영수. 두 사람은 뛰어가서 포옹했습니다. 2년 만의 재회였어요. 정말 기다렸구나. 고마워.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영수는 무릎을 꿇고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이 사랑을 지켜나가자. 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이 두 사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자주 그 벤치를 찾았어요. 기념일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추억을 나누었죠. 우리 늙어서도 이곳에 오자. 그럼요.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곳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연못이 메워지고 그 벤치도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그 벤치가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와의 모든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장소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그 벤치를 그리고 있는 거였죠. 영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현재로 돌아와서 순자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가 입소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순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원들은 순자를 더욱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저 할머니 정말 심각해. 하루 종일 특별실 앞에서 서성거리고 간병인 김미숙이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그림만 그리더니 이제는 아무나 붙잡고 남편이라고 우기네.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이제 환상까지 보는 것 같아. 다른 간병인도 고개를 저으며 맞장구 쳤어요. 순자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김영수가 자신의 남편 영수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특별실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영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영수야, 나야. 순자야. 우리 연못가에서 만났던 거 기억 안 나? 하지만 김영수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김영수를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저 할머니 요즘 더 이상해졌어. 같은 층에 사는 조명자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수군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래층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치매 걸린 사람 붙잡고 남편이래. 정말 웃기지 않아? 조명자는 평소에도 순자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순자가 혼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로 더욱 못마땅해 했죠. 우리도 가족 없이 외롭게 사는데 저 혼자만 남편 있다고 난리야. 조명자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치매 걸린 할아버지 보고 남편이라니. 정말 한심해. 나이 들어서 철없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순자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어르신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게 되었고 대화에서도 소외되었죠. 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소영은 이런 순자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혹시 정말로 김영수가 순자의 남편일 가능성은 없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김영수의 입소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김영수, 84세, 서울시 중구 거주, 중증 치매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견, 연고자 없음, 구청 의뢰 케이스. 기록만 봐서는 순자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의 개인 소지품을 확인해 봤어요. 낡은 가방 하나와 몇 벌의 옷, 그리고 오래된 지갑이 전부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소영이 사진을 자세히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에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남자는 젊은 시절의 김영수로 보였고 여자는 이거 순자 할머니 아닌가?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순자와 매우 닮아 있었거든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63년 봄 연못가에서. 소영은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김영수가 순자의 남편일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어요. 할머니, 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왜요? 보고 싶으세요? 네, 정말로 그분이 할머니 남편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순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왔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혼 때 사진이에요. 순자가 보여준 사진을 보자 소영은 확신했어요.
김영수 지갑에 있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거든요. 할머니, 이 사진. 영수 할아버지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 아세요?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소영은 김영수의 지갑에서 발견한 사진 이야기를 해줬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영수가 맞다는 거죠? 네, 거의 확실해 보여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김영수는 중증 치매 상태라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순자를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영수가 저를 몰라도 저는 영수를 기억할 거예요. 순자의 말에 소영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다음 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명자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순자를 둘러쌌어요. 야, 이순자, 너 정말 한심하다. 치매 걸린 할아버지 보고 남편이라고? 정신 좀 차려. 조명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도 가족 없이 외롭게 사는데 너 혼자만 남편 있다고 설쳐대지 마. 다른 어르신들도 거들었어요. 맞아. 매일 똑같은 그림 그리더니 이제는 이런 짓까지. 정말 민폐야. 요양원 분위기 다 망치고. 순자는 위축되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영수는 정말 제 남편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사실이에요. 에이, 그만해. 치매 걸린 주제에 무슨 남편이야. 조명자가 화를 내며 순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순자가 들고 있던 그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순자가 급하게 그림을 주우려고 했지만 조명자가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이딴 그림이나 그리고 있으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야. 조명자는 그림을 찢어버렸어요. 순자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벤치 그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 돼요. 순자가 울부짖으며 찢어진 그림 조각들을 주워 모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찢어진 후였죠. 이제 정신 차렸지? 앞으로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마. 조명자가 냉정하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앉아서 찢어진 그림 조각들을 품에 안고 울었어요. 영수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그림이 망가져버린 거였죠. 소영이 달려와서 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림이, 우리 그림이.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찢어진 그림 조각들을 하나씩 테이프로 붙여가며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찢어져서 원래 모습을 되찾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림을 계속 그려야 했거든요. 순자는 밤새도록 찢어진 그림 조각들을 붙이려고 애썼습니다. 작은 테이프 조각들로 하나하나 이어붙였지만 완전히 복구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이 그림은 영수와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순자는 간신히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찢어진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나무와 벤치의 모습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순자는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특별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죠. 특별실 문 앞에 도착한 순자는 그림을 문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영수야, 이 그림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벤치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림을 어루만졌어요. 비록 찢어졌지만 우리 추억은 찢어지지 않았어. 나는 계속 기억할 거야.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병인들이 그림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붙여놨지? 아, 순자 할머니구나. 정말 집념도 대단해. 간병인들은 그림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특별실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영수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거였죠. 평소에는 항상 창밖만 바라보던 김영수가 처음으로 다른 곳을 본 거였어요. 저분이 움직이네. 간병인이 놀라며 특별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영수는 그림이 붙어 있는 문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표정했던 얼굴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저 그림 때문인가? 간병인은 그림을 다시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김영수의 반응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오전 9시 순자가 평소처럼 특별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붙여둔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안 떼어가셨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를 바라봤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거든요. 영수야, 그림 봤니? 순자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벤치 말이야. 기억나지 않아? 그때 김영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순자 쪽을 바라본 거였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수가 자신을 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영수야, 나 보이니? 순자야. 순자가 흥분해서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김영수는 잠깐 순자를 바라보더니 다시 그림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반응이 있었죠.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수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순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김영수의 변화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수가 입을 움직인 거예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순자는 귀를 유리창에 바짝 대고 들어봤습니다. 벤치.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벤치라고 말한 것 같았어요. 영수야, 벤치라고 했지? 기억나는 거야?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순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분명히 영수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는 거였죠. 그날 저녁 소영이 순자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영수 할아버지한테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림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벤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순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로 기억을 되찾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소영도 기뻤습니다. 순자의 간절한 마음이 통한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내일도 계속 지켜보세요. 더 많은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네, 물론이죠. 영수가 완전히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특별실로 갔습니다. 김영수는 여전히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수야, 나야. 순자야. 순자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벤치라고 했지? 우리 연못가 벤치 기억나는 거지? 김영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앉아 있었지?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한 문장을 말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영수가 그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자리예요. 김영수는 잠깐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때 빨간 리본 했었지?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첫 만남의 디테일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빨간 리본 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구나. 순자는 흐느끼며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영수야, 정말 고마워. 나를 기억해줘서. 김영수도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자, 아, 네, 맞아요. 순자예요.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0여 년 만에 진정한 재회였어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영수가 순자를 기억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 광경을 본 간병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대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사랑의 힘인가 봐요. 정말 신기해요. 간병인들도 감동했습니다. 순자의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김영수의 기억은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순자의 그림과 사랑이 영수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고 있었어요. 김영수가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요양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간병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놀라워했어요. 중증 치매 환자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되찾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민정우 원장은 급히 담당 의사를 불러 김영수의 상태를 재검진하게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케이스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히 무반응 상태였는데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환자분이 뭔가 강한 자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순자 할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말을 걸고 그림을 보여줬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그림 말이군요. 혹시 환자분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림인가 보네요. 의사는 김영수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림을 보여주자 김영수의 눈빛이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강한 감정적 연결고리가 기억 회복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정우 원장이 물었습니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속적인 자극이 더 많은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순자를 이상하게 보았던 간병인들도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 말이 맞았네요. 정말 부부였던 것 같아요. 김미숙이 다른 간병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할머니가 그토록 확신하셨는데 우리가 믿어드렸어야 했는데 간병인들은 순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정우 원장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사무적이고 냉정했던 그가 순자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 할머니, 죄송합니다. 민정우가 순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머니 말씀을 믿지 않아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너그럽게 용서해줬어요. 이제 영수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물론입니다. 특별실 출입을 허가해드리겠어요. 민정우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순자가 자유롭게 김영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거였죠. 그날 오후 순자는 처음으로 특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0여 년 만에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거였어요. 영수야, 이제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어. 순자가 김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수는 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순자, 많이 늙었구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영수예요. 김영수는 천천히 더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했었지?
네, 그럼요. 60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럼, 왜, 여기 따로 있지? 김영수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순자는 잠깐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웠거든요. 당신이 아프셔서 잠깐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순자는 복잡한 사정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순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좋았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김영수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순자야, 우리 연못가에서 자주 만났지? 맞아요. 매일 그 벤치에서 만났어요. 나 군대 갔었지? 네, 2년 동안 갔다 오셨어요. 그때 정말 보고 싶었어요. 김영수와 순자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특히 최근의 기억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과거의 추억들, 특히 젊은 시절의 기억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순자야, 내가 편지 많이 썼었지? 네, 정말 많이 쓰셨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다 간직하고 있어요. 순자가 오래된 편지들을 보여주자 김영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내 글씨네. 맞아요. 당신이 직접 쓰신 편지예요. 김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과거를 되짚어 갔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기억들이 물밀듯이 돌아왔어요. 순자야,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네,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순자가 김영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본 다른 어르신들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특히 조명자는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순자의 그림을 찢어버린 일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순자야, 미안해. 조명자가 순자에게 다가와서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그림 찢어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영수가 기억을 되찾았으니 됐어요. 순자는 흔쾌히 용서해줬어요. 대신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지내요. 조명자를 비롯한 다른 어르신들도 순자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원장 민정우도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겠어요. 단순히 치매 증상이라고 넘겨짚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봐야겠습니다. 민정우는 직원들에게 당부했어요. 김영수의 회복은 의학적으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되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케이스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자와 김영수가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김영수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기억들은 되찾았어요. 순자에 대한 사랑, 그들의 아름다운 과거, 그리고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말이죠. 순자야, 이제 다시 시작할까? 김영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효담 요양원 마당에 작은 벚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연분홍 꽃잎들이 하나둘씩 피어나면서 요양원 전체에 봄의 향기가 퍼졌죠. 순자는 창문 너머로 벚꽃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야, 벚꽃이 피었어요. 벚꽃? 우리 벚꽃 구경 자주 갔었지? 김영수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기억이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말은 조금 어눌했죠.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마저도 소중했습니다.
네, 매년 봄마다 벚꽃 구경을 갔어요. 기억나시죠? 응, 기억나.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2달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때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영이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원장님이 마당에 벤치를 새로 설치해 주시기로 하셨대요. 정말요? 순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벚나무 아래에 2분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 주신대요. 소영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토록 그리던 벤치를 실제로 만들어 준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그리고요, 오늘 오후에 벤치 제막식을 하실 건데 2분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 김영수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네, 2분의 사랑 이야기가 요양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거든요. 소영이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오후 3시 요양원 마당에는 모든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벚나무 아래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벤치가 놓여 있었어요. 순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벤치와 똑같은 모양이었죠. 민정우 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순자 할머니와 영수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2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직원들까지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순자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민정우가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몰라봐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어서 고마워요. 순자가 너그럽게 대답했습니다. 조명자도 앞으로 나왔어요. 순자야, 나도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언니 괜찮아요. 우리 이제 좋은 친구로 지내요. 순자와 조명자가 포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어르신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2분께서 벤치에 앉아주세요. 소영이 순자와 김영수를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벤치에 앉았어요. 그토록 그리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김영수도 순자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집에 온 것 같아. 김영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이제 우리 집이에요. 순자가 김영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 사람의 뒷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벚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면서 2 사람 주위로 떨어졌죠.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김영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자야, 기억났어. 뭐가 기억나셨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너 시간 물어봤지? 그 디테일까지 기억하다니 정말 신기했거든요. 맞아요. 몇 시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2시 반이었어. 김영수가 정확하게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나 시집 읽고 있었지? 맞아요. 자연을 노래한 시집이었어요. 순자는 기쁨에 겨워 울었습니다. 영수가 그들의 첫 만남을 완벽하게 기억해낸 거였어요. 순자야, 사랑해. 김영수가 순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영수.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기적 같았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모두 이 감동적인 순간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영수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김영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순자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김영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하러 들어가실까요? 소영이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순자가 대답했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담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두르세요. 저녁에는 쌀쌀해요. 고마워요, 소영이. 순자가 담요를 받으며 고마워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벚꽃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영수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있으면 행복할 거야. 김영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함께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거였죠.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만났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었어요.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들이 말이죠. 순자는 마지막으로 마음속 독백을 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요. 난 당신이 나를 몰라도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 다 서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거예요. 벚꽃잎이 다시 한번 흩날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효담요양원의 봄밤은 이렇게 아름답게 깊어갔습니다. 순자와 영수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